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 것. 어머니, 아버지, 가만 불러만 봐도 따뜻해지고 그리워지는 이름이다. 내가 걸어가다 넘어지면 바로 일으켜주고, 세상의 좋은 모든 것들은 다 나에게 주고 싶어 하고, 나를 위해 고된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언제나 나를 최고라고 말해주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는 세상 든든한 이름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렇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이상화하고 그리워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나 현실의 부모는 그리 완벽하지 않으며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랑을 주지 않을 때도 많다. 부모님이 너무 바빠서 삼시세끼 내가 알아서 챙겨 먹어야 할 때도 있고, 부모님이 서로 얘기를 하다가 언성이 높아지면 이러다 큰 싸움이 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 다른 집은 모두 화목하고 단란해 보이는데 콩가루 같은 우리 집이 창피하고,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는지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나를 낳고 나서 6개월간 아팠다. 그러다 보니 나를 제대로 돌봐줄 사람이 없었다. 나는 엄마의 정이 그리웠는지 늦게까지 손가락을 빨고 자주 오줌을 쌌다. 6살 때쯤엔가는 한겨울에 또 오줌을 싸고 말았다. 화가 난 아버지는 나를 얇은 내복바람으로 쫓아냈다. 그때 나는 옷 속을 파고드는 추위와 수치심에 떨며 울면서 2 주먹을 쥐고 결심했더랬다. 이 다음에 크면 꼭 복수하고 말겠다고. 이럴 거면 왜 나를 낳았을까 하는 분노가 치밀었던 것이다. 그런데 커서 생각해보니 당시 아버지는 소송에 휘말려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고, 어머니는 몸이 아픈 데다가 딸 2을 낳고 이번엔 아들인가 했는데 또 딸을 낳아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던 시절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을 때 사랑을 받지 못한 건 내 탓이 아니라 그저 운이 없었던 탓이었다. 게다가 아버지와 어머니는 젊고 서툰 부모였을 뿐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부모가 되어보지 않고서는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모를 원망하거나
내가 부모가 되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한다. 상상 속의 완벽한 부모가 되기를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막상 부모가 될 준비를 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게 된다. 한 후배는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솔직히 자신 없어요. 부모님한테 사랑받은 기억이 없어서 어떻게 사랑을 줘야 할지 모르겠고, 아이가 원하는 건 다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제가 과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김현승의 시 아버지의 마음에 나타나 있는 아버지의 모습처럼 고달픈 일일지도 모른다. 바쁜 사람들도 굳센 사람들도 바람과 같던 사람들도 집에 돌아오면 아버지가 된다. 어린 것들을 위하여 난로에 불을 피우고 그네에 작은 못을 박는 아버지가 된다. 저녁 바람에 문을 닫고 낙엽을 줍는 아버지가 된다. 세상이 시끄러우면 줄에 앉은 참새의 마음으로 아버지는 어린 것들의 앞날을 생각한다. 어린 것들은 아버지의 나라다. 아버지의 동포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보이지 않으나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는 눈물이 절반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아무리 힘들어도 참고 자신을 희생해야 하며, 모든 아버지는 아이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떨쳐버리지 못한다. 하지만 부모의 마음속에 항상 이러한 위대한 사랑의 감정만 있는 것일까? 사실 남녀 사이의 사랑처럼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역시 사랑과 미움이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정신분석가인 위니코트는 어머니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한다 해도 이 사랑에는 미움이라는 감정이 붙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나열했다. 아이는 엄마의 사생활을 방해한다. 아이는 무자비하며 엄마를 마치 무보수의 하녀나 노예, 하층민처럼 취급한다. 아이는 대부분 배고프거나 뭔가가 필요할 때 엄마를 무지 사랑한다. 그리고 일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면 귤 껍질처럼 엄마를 던져버린다. 아이는 엄마를 의심하고 엄마가 주는 음식을 뱉어버려
엄마로 하여금 스스로에게 회의감이 들게 한다. 그러다가 이모나 다른 사람이 주는 음식을 잘 받아 먹는다. 아침에 한바탕 끔찍한 난리를 친 뒤 밖으로 안고 나가면 아이는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웃는다. 그러면 그는 참 예쁘고 착한 아기네요라며 아기를 쓰다듬어 준다. 만일 처음에 아이의 비위를 잘 맞춰주지 않는다면 아이는 엄마를 두고두고 원망한다. 위니코트의 말처럼 아무리 어머니라도 아이가 미워질 때가 있다. 우리의 경우처럼 구는 아이가 얄밉지 않다면 그건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하지만 부모는 자신의 마음속에서 아이를 귀찮아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발견하면 불안해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자신이 비열한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한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인간은 완벽하지 않다. 아무리 성숙한 인간이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 부모 자식의 관계 역시 완벽할 리 없다. 그러므로 아이가 미워질 때는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항상 옳은 일만 할 수 있는 부모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때때로 우리는 잘못을 하기도 한다. 그 말은 어머니나 아버지도 때로 틀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인간은 항상 틀리기 쉬운 인간에 의해 길러지는 존재다. 그리고 그 속에서 여유와 배려, 감사와 유머가 싹튼다. 좋은 부모란 아이의 필요를 언제 어디서나 항상 충족시켜주는 부모가 아니다. 사람이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의 결핍과 좌절을 경험해야 한다. 결핍되고 상실한 것을 스스로 찾아 메우려는 노력이 바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이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켜주면 아이는 성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아이에게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좌절을 주면 아이는 서서히 좌절을 견디는 법을 배워나가고 현실감을 얻게 되며 스스로 필요한 것을 찾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것이다. 한편 부모가 아무리 아이에게 모든 인생을 바쳤어도 그 결과가 전적으로 부모의 통제 안에 있을 수는 없다. 집 밖의 세계에서 부모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이에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리고
아이가 어떤 기질을 가졌느냐에 따라, 그리고 생후 초기에 엄마와 아기가 얼마나 서로 잘 맞았는지에 따라 아이가 겪게 되는 일들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는 만큼의 사랑과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부모의 곁을 떠나갈 때 잘 떠나보내는 것이다. 그러니 좋은 부모가 되려고 너무 애쓰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상적인 부모는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법이니까.